성공한 기업가 김진원은 늘 그렇듯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오늘도 여러 건의 미팅을 마치고 차에 오르려는 순간 길가에 늘어선 노점 중 하나가 그의 눈길을 끌었다. 작은 손수레 위에는 싱싱한 과일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허름한 옷차림의 할머니가 손수 과일을 골라 담고 있었다. 뭔가 이상했다. 시선을 거두려 했지만 할머니가 귤을 집어드는 순간 그의 몸이 굳어졌다. 그 손이 익숙했다. 살갗이 거칠고 긴 세월을 버텨낸 듯한 주름진 손. 그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없었다. 숨이 턱 막혔다.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장면이 되살아났다. 어린 시절 그는 언제나 어머니의 손을 잡고 싶어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늘 손을 감추곤 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공생원의 문 앞에 남겨졌다. 그 후로 다시는 그 손을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천천히 다가가며 목소리를 내었다. 혹시 할머니는 바쁘게 손을 놀리고 있었다. 낡은 저울 위에 사과를 올려 무게를 재고 지폐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진원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이 손 당신 왜 날 버렸어요? 그 말에 할머니의 몸이 순간 굳었다. 들고 있던 귤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천천히 고개를 들고 진원을 바라보았다. 낯익은 얼굴, 익숙한 눈매. 하지만 상상도 하지 못했던 모습이었다. 잘 차려입은 정장, 고급스러운 시계,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그녀가 남겨두고 온 아이는 이미 너무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진원이? 입술이 떨렸다. 오랜 세월 동안 속에 담아두었던 이름이었다. 자신이 직접 버리고 평생을 그리워했던 아들의 이름. 그런데 그 아이가 이렇게 눈앞에 서 있었다. 진원은 씁쓸하게 웃었다. 이제야 날 알아보시네요.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것은 혼란스러움이었다. 그는 수없이 상상했다. 언젠가 어머니를 만난다면 어떤 감정이 들까? 원망, 분노, 무관심. 하지만 지금 그는 그 어느 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말해보세요. 왜 날 버렸어요? 할머니는 입을 뗐다가 다시 닫았다. 목구멍이 막힌 듯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꿈꿔왔던가. 하지만 현실로 다가오자 그저 눈물만 차올랐다. 그때 진원이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버린 게 아니라고 말할 건가요?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이라도 해보세요.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변명조차 할 수 없었다. 나는 한참 동안 망설이던 그녀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나는 널 버린 게 아니야. 널 지키려고. 지킨다고요? 진원이 헛웃음을 지었다. 날 고아원 앞에 두고 사라진 게 보호였어요? 할머니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월이었다. 남편의 빚으로 인해 폭력배들이 들이닥쳤고 집에는 가압류 딱지가 붙었다. 어린 아들을 그 지옥 속에 두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공생원 앞에 두고 멀리서 지켜봤다. 하지만 그 이후로 감히 다가갈 수 없었다. 그때 나는 내가 그렇게라도 살아남길 바랐다. 내가 너를 곁에 두는 게 더 큰 위험이 될까 봐. 그럼 이제 와서 왜 여기 있어요? 진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나를 버렸으면 그만큼 잘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여기서 과일을 팔고 있는 건데요?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한 번이라도 아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버티고 있었다. 희망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진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더니 돌아서려 했다. 그때였다. 진원아.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진원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어쩌면 이 순간을 그는 평생 기다려왔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다시는 부르지 마세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떠났다.
할머니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의 뒷모습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억눌렀던 눈물을 터뜨렸다. 눈앞이 깜깜했다. 빛 독촉장이 또 문 앞에 붙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종이가 펄럭였고 그녀는 지친 눈으로 그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최종 통보라는 빨간 글씨가 선명했다. 한숨을 쉬며 도장 찍힌 종이를 떼어 내 손에 쥐었다. 엄마, 배고파. 어린 진원이 작은 손으로 그녀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간절했다. 아이는 배를 움켜쥐고 있었다. 요 며칠 제대로 먹이지 못했다. 쌀도 떨어졌고 반찬도 없었다. 하루 종일 굶다시피 한 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며 애써 참으려는 듯 울지 않고 있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뭐라도 가져올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지만 남편이 남긴 빚은 끝도 없었다. 도망칠 수도 피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는 그 놈들을 다시 마주해야 했다. 이제 갚을 돈도 없지. 기다란 가죽 장갑을 낀 사내가 그녀를 내려다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뒤에는 다른 남자 둘이 서 있었다. 거친 눈빛이었다. 이미 몇 번이나 집을 찾아왔던 놈들이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돈을 벌어서 갚을게요. 그녀는 손을 모아 빌었다. 그러나 그 사내는 코웃음을 쳤다. 이제 더는 안 기다려.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질질 끌 생각 마라. 우리도 방법이 있거든. 사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뒤에 있던 남자가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는 가구를 엎고 서랍을 뒤졌다. 얼마 남지 않은 쌀독까지 발로 차 뒤엎었다. 그녀가 소리치며 막으려 했지만 허무하게 밀려나고 말았다. 그 순간 방문이 덜컥 열렸다. 엄마. 진원이 눈을 비비며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들어가 있어. 아들을 감싸듯 품에 안았다. 하지만 남자들은 아이를 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애도 있었네? 그 말에 그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이쁘장하게 생겼네. 빚 대신 이 녀석을 데려가도 괜찮겠지.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안 돼. 온 힘을 다해 소리쳤다. 남자의 손이 진원을 향해 뻗어오는 순간 그녀는 아이를 끌어안고 몸을 돌렸다. 손끝이 아이의 옷자락을 스쳤지만 간신히 피했다.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비열하게 울렸다. 그렇게 안 놓으려고.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네. 그들은 집을 엉망으로 만든 채 문 앞에서 최후 통첩을 남겼다. 일주일 줄게. 그때까지 돈 못 가져오면 내 새끼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해. 문이 쾅 닫히고 조용해졌다. 그녀는 진원을 꼭 안고 떨고 있었다. 엄마, 왜 그래? 무서워. 아이의 작은 손이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제야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니, 무서운 게 아니었다. 절망이었다. 이제 더는 이 아이를 지킬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잠든 아이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생각했다. 이대로 가면 놈들이 진원을 데려갈 것이다. 빚 때문에 어른들이 벌이는 싸움 속에서 어린아이가 휘말릴 것이다. 그럴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진원을 품에 안은 채 차가운 밤거리를 걸었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다. 엄마, 어디가? 졸린 목소리로 진원이 물었다. 그녀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좋은 곳이야. 우리 진원이 더 이상 무섭지 않은 곳으로 가는 거야. 진원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녀의 품에서 곤히 잠들었다. 공생원의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렸다. 문을 두드렸다. 수녀님이 나와 문을 열었다. 이 아이를 부탁드려요. 수녀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를 두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 아이를 지킬 수가 없어요. 수녀님이 다시 한번 그녀를 붙잡았지만 그녀는 손을 뿌리쳤다. 잠든 아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진원아, 엄마가 미안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한참을 주저하다 그녀는 두 손을 꼭 잡았다. 엄마가 널 버리는 게 아니야. 널 살리기 위해서야.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뒤돌아섰다. 한 걸음, 두 걸음 발걸음이 무거웠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멈춰서서 차가운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오열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진원을 찾아가지 못했다. 아니, 갈 수 없었다. 세월이 흐르며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잘 자라고 있겠지. 좋은 사람들 만나서 따뜻한 밥 먹고 있겠지. 하지만 그것이 진실일까? 그날 길거리에서 마주한 아들은 그녀가 떠난 뒤 어떤 삶을 살았을까? 과일을 팔던 손이 떨렸다. 이미 멀어져 버린 시간이었다. 되돌릴 수 없었다. 하지만 다시 그 아이가 나타났다. 아니, 이제는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된 그의 모습이 눈앞에서 그녀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어둠이 깔린 공생원의 작은 방. 김진원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은 벌써 잠이 들었지만 그는 쉽게 눈을 감을 수 없었다. 엄마. 그는 혼잣말처럼 입술을 달싹였다. 여기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그는 밤마다 문 앞에서 기다렸다. 언젠가 엄마가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런 기대는 점점 희미해졌다. 결국 그는 깨달았다. 아무도 날 찾으러 오지 않을 거야. 그때부터 그는 공생원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를 썼다. 다른 아이들과 부딪히지 않으려 했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울고 싶어도 울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고아 새끼 주제에 잘난 척하네? 동갑내기 아이들이 그를 둘러싸고 비아냥거렸다. 맞아. 엄마, 아빠도 없는 주제에 뭘 그리 거들먹거려? 진원은 차갑게 그들을 쳐다보았다. 꺼져. 한마디로 쏘아붙이자 아이들이 비웃으며 다가왔다. 뭐? 이 녀석이 진짜자. 퍽. 주먹이 날아와 얼굴을 강타했다. 코끝이 아려오고 피비린내가 났다. 하지만 진원은 반격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다. 그를 향한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졌다. 하지만 그는 맞아도 울지 않았다. 어차피 아무도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아. 그는 그 사실을 너무 일찍 깨달아 버렸다. 공생원을 나와 홀로 서게 되었을 때 그의 앞에 주어진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이력서, 그런 거 없어. 공장장은 그의 볼품없는 차림새를 훑어보더니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진원은 단호하게 말했다. 공장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 몸은 튼튼해 보이니까 해봐. 월급은 많이 바라지도 마. 그렇게 그는 16살에 공장에 취직했다. 일은 힘들었다. 하루 종일 기름때 묻은 기계를 돌봐야 했고 실수라도 하면 욕설이 날아왔다. 야, 이거 제대로 안 봤냐? 한 상급자가 서류 뭉치를 던졌다. 죄송합니다. 진원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주워들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누구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였다. 남들보다 먼저 출근했고 퇴근 후에도 남아 기계를 공부했다. 밤에는 책을 읽으며 독학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해. 그의 목표는 단순했다. 다시는 아무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그는 일하면서 번 돈을 모아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실패도 많았다. 하지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결국 그는 스스로의 회사를 세웠다. 김 회장님, 미팅 시간이 다가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진원은 눈을 들었다. 알겠다. 그는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았다. 완벽하게 다려진 슈트, 세련된 손목시계, 차가운 눈빛. 이제 그는 더 이상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가끔 생각했다. 이렇게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인지
마음 한쪽이 허전했다. 그 공허함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애써 외면했다. 사무실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높은 빌딩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김진원은 문득 자신도 저 거리 한가운데 있었던 때를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 그는 이곳 최고층 사무실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비서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회장님, 바깥에 어떤 연로한 여성이 찾아오셨습니다. 진원은 눈썹을 찌푸렸다. 누구? 비서는 망설이는 듯했다. 그 이전에 길거리에서 마주쳤던 그분입니다. 진원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돌려보내. 그런데 무릎을 꿇고 계십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멈칫했다. 로비에 내려갔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허름한 옷차림의 한 노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진원아. 그녀가 눈을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진원은 몸을 굳혔다. 그가 알고 있는 가장 초라한 기억 속에서 남겨진 얼굴이었다. 차가운 길바닥, 그의 작은 손을 감싸던 거친 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떠나가는 뒷모습. 분노가 차올랐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진원은 차갑게 말했다. 주변의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그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소리쳤다. 당장 일어나세요. 하지만 그녀는 꼿꼿이 무릎을 꿇은 채 울먹였다. 진원아, 미안하다.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진원은 속으로 비웃었다. 이제 와서. 그녀는 간절하게 말했다. 버린 게 아니었어, 버린 게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진원은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래서 버린 겁니까?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다만 눈물만 흘렸다. 진원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는 고개를 돌렸다. 돌아가세요. 저는 이제 부모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그녀가 손을 뻗어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줘.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용서. 그 단어가 그의 머릿속을 울렸다. 이제껏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감정이었다. 진원은 그녀의 손을 천천히 떼어내며 말했다.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그 순간 비서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정말 이대로 두실 겁니까? 진원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바닥에 주저앉은 어머니의 모습이 그의 눈에 마지막으로 비쳤다. 사무실 안은 적막했다. 김진원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어둡기만 했다. 오늘도 어김없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다. 진원아, 미안하다. 무릎을 꿇고 있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 흘리던 그녀, 떨리는 목소리로 용서를 빌던 그녀. 이제 왔어. 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렇게 차갑게 돌아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의 손이 떨렸다. 그 손을 보자 갑자기 기억이 났다. 어린 시절 그는 자주 울곤 했다. 그럴 때마다 늘 감싸주던 손. 거칠지만 따뜻했던 손. 괜찮아. 우리 진원이는 강하니까. 그때는 몰랐다. 그 손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었다는 걸.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책상을 정리한 후 그는 조용히 비서에게 말했다. 오늘 일정은 모두 취소해. 네, 회장님. 갑자기 무슨 일이신지. 개인적인 일이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외투를 걸쳤다. 그리고 발걸음을 옮겼다. 공생원. 그곳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낡은 건물, 소박한 정원, 그리고 뛰어노는 아이들. 그곳에서 그는 오래전 자신을 떠올렸다. 늘 혼자였던 아이. 그때 문이 열리고 한 노파가 그를 맞이했다.
김 회장님, 공생원의 원장이었다. 진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할 말이 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를 안으로 안내했다. 낡은 의자에 앉아 진원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때 제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나요? 원장은 순간 놀란 듯 했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당신 어머니 말인가요? 진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원장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분은 정말 좋은 어머니였어요. 그의 손이 움찔했다. 좋은 어머니? 그는 헛웃음을 지었다. 저를 버린 사람이 좋은 어머니였다고요? 원장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을 위해서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들이 많아요. 진원은 침묵했다. 그분은 여기 오신 후에도 당신을 멀리서 지켜보셨어요. 혹시라도 당신이 힘들까봐, 누가 해코지할까봐 매일 멀리서라도 당신을 보러 왔어요. 하지만 감히 다가가지는 못했어요.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진원의 손이 꽉 쥐어졌다. 그럼 왜 한 번이라도 말을 걸지 않았죠?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었으니까요. 원장은 미소 지었다. 어머니는 늘 말했어요. 진원이는 강한 아이니까 잘 자랄 거야. 진원은 숨을 삼켰다.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그녀가 떠나던 날, 차가운 밤거리에서 엄마의 뒷모습.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마지막으로 아이를 안아주고 떠났다. 그날 밤 그녀도 얼마나 울었을까. 진원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아침부터 유난히 거리가 붐볐다. 김진원은 습관처럼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차창 밖을 바라보았다. 회사로 향하는 길목.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즘 그의 시선을 자꾸 붙잡는 것이 있었다. 과일 사세요. 싱싱한 과일 있어요. 길가 한쪽에서 작은 노점을 펼쳐놓고 앉아있는 할머니. 여전히 허름한 옷차림, 여전히 거친 손. 그리고 매일 같은 자리. 진원은 애써 시선을 돌렸다. 회장님, 조수석에 앉아있던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분, 요즘 매일 저곳에서 장사하십니다. 진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비서는 거울을 흘깃 보며 한숨을 쉬었다. 회장님을 보기 위해 일부러 그곳에서 장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루 한 번이라도 말을 걸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진원은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다. 나는 그 사람을 원망하지도 용서할 생각도 없다. 비서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차는 회사 앞에 도착했다. 진원은 단정한 얼굴로 차에서 내렸다. 그런데 출문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그녀였다. 진원아. 그녀의 얼굴은 긴장과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긴 왜 왔습니까? 진원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돌아가세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라도 내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좋아. 진원은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말했다. 나는 필요 없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떨리는 목소리였다. 그냥 하루에 한 번이라도 널 볼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진원은 한순간 움찔했다. 하지만 그는 곧 등을 돌렸다. 그렇게 하고 싶다면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나는 모른 척할 겁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녀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내리는 날에도 아무 말 없이 아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리고 진원은 그 모습을 모른 척한 채 지나쳤다. 그러나 그 무심한 걸음 뒤에서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거리는 비에 젖어 있었다. 하루 종일 내린 비로 도로가 반짝였고 사람들은 저마다 우산을 쓴 채 빠르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과일 노점 앞에 웅크린 작은 그림자. 김진원은 차창 밖으로 그 모습을 보았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계속 저렇게 계시는데 괜찮으실까요? 진원은 창밖을 응시한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젖은 옷을 여미며 과일을 정리하고 있었다. 비서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도 너무 오래 계시면 건강이 걱정됩니다. 진원은 차마 시선을 떼지 못했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차에서 내려 사무실로 향했다. 그렇게 하루가 흘렀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중 비서가 급히 달려왔다. 회장님, 그분이 쓰러지셨습니다. 진원의 손이 멈췄다. 비서는 다급하게 말했다.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지나가던 사람이 119를 불렀습니다.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진원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병원 복도는 차가웠다. 진원은 급하게 문을 열었다. 침대 위에 누운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얼굴이 유난히 창백했다. 마른 손이 축 늘어져 있었다. 어머니?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았다. 제발 나 버리고 가지 마요.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평생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 사람에게 매달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두려웠다. 그녀가 자신을 다시 떠날까봐.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다. 진원아. 그녀는 힘겹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다시는 안 떠날게. 그 순간 진원은 무너졌다. 어린 시절 내내 그리워했던 온기. 그 손을 꼭 쥔 채 그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어머니는 연신 손사래를 쳤다. 진원아, 난 그냥 집으로 돌아가도 돼. 이젠 괜찮아. 그러나 진원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그런 말 안 통합니다. 어머니는 나랑 같이 살 겁니다. 그녀는 당황한 듯 진원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나는 내 생활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진원은 그녀의 가벼운 짐을 들어 올리며 문을 열었다. 어머니가 계신 게 더 이상한 게 아니라 없는 게 이상한 거였어요. 그녀는 그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집은 넓고 세련되었다.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깔끔한 인테리어.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다니 우리 진원이 정말 잘 됐구나. 진원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서야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말을 듣고 살짝 미소 지었다. 배고프지? 뭐 좀 해줄까? 진원은 피식 웃었다. 이젠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도 먹을 수 있겠네요. 그녀는 주방으로 가려고 했지만 진원이 가로막았다. 오늘은 내가 대접할 겁니다. 내가.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드시고 싶은 걸 말하세요.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나는 소고기도 장어도 못 먹어봤어. 진원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그러더니 이내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내가 사드릴게요. 식당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낯설어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긴 너무 비싼 곳 아니냐? 진원은 그녀의 손을 붙잡고 자리에 앉혔다. 어머니가 먹고 싶은 걸 다 시켜도 될 만큼 저는 충분히 돈을 벌었어요. 그녀는 쑥스러워하며 메뉴를 들여다봤다. 그럼 소고기 한 점만 먹어볼까? 진원은 웃으며 말했다. 한 점이 아니라 배부를 때까지 드세요. 곧이어 나온 고기를 한 점 입에 넣은 그녀는 감탄했다.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을 수가 있나. 진원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부터는 먹고 싶은 거 다 드세요. 평생 못 먹었던 거 다 먹게 해드릴 겁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둘은 처음으로 함께 웃으며 식사를 했다. 김진원은 변해가고 있었다. 그동안 일에만 몰두하며 사람들과의 감정을 철저히 단절했던 그가 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점점 달라지고 있었다.
아침이면 어머니가 직접 끓여준 된장국을 먹으며 출근했고, 퇴근 후에는 함께 TV를 보거나 짧은 산책을 하기도 했다. 진원아, 바람 좋다. 공원 벤치에 앉아 가만히 바람을 느끼는 어머니를 보며 진원은 문득 생각했다. 이게 가족이구나.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 그는 확신할 수 없었다. 회사의 공식 행사 날, 고급 호텔에서 열리는 연례 행사에는 재계 인사와 주요 인물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었다. 비서는 그날 아침 진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이번 행사에 어머님을 모셔도 괜찮을까요? 진원은 잠시 망설였다. 그냥 집에서 쉬시라고 해. 비서는 그 대답을 듣고도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 진원은 다시 한 번 말했다. 괜히 시선 집중될 필요 없잖아. 그의 말에 비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묵직했다. 자신이 어머니를 감추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행사장에서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다. 진원은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며 자리를 이동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어머니였다. 어머니? 그녀는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직원 중 한 명이 다가와 말했다. 어머님께서 회장님 보러 오셨다고 하셔서 제가 잠깐 안내했습니다. 진원은 그 순간 엄청난 시선이 자신과 어머니에게 쏠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속으로 무언가가 울컥 차올랐다. 그러나 그는 일순간 당황했다. 여기서 뭐라고 해야 하지? 잠시 망설였지만 어머니의 얼굴을 본 순간 그 모든 걱정이 사라졌다. 그녀는 한없이 작은 몸으로 어색하게 서 있었다. 그 순간 진원은 결심했다. 마이크를 들고 앞으로 걸어 나갔다. 행사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다. 이분이 제 어머니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다음 순간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어머니는 입술을 떨며 눈물을 삼켰다. 진원아. 진원은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다. 제 어머니입니다. 제가 평생 찾고 싶었던 가족입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김진원은 주방에서 접시를 들고 나와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따뜻한 된장국과 노릇하게 구운 생선, 그리고 가지런히 놓인 반찬들. 진원아, 내가 직접 한 거야?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진원은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이제 어머니 밥만 얻어먹을 순 없잖아요. 어머니는 살짝 젓가락을 들다가 다시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내가 요리까지 할 줄이야 정말 많이 컸구나. 너무 늦게 컸죠. 그 말에 어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금이라도 이렇게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난 제일 좋아. 진원은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어릴 적 늘 혼자 밥을 먹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공생원에서도, 공장에서 일할 때도, 심지어 회사에서 성공한 후에도. 그런데 지금은 달랐다. 그는 조용히 수저를 들고 국을 한 숟갈 떴다. 어머니, 이제야 가족이 뭔지 알겠어요. 어머니는 잠시 놀란 듯 그를 바라보더니 이내 미소를 지었다. 가족이란 게 뭔데? 진원은 젓가락으로 밥을 뜨며 천천히 말했다.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것.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난 내가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진원은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살면서 같이 행복해질 겁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집 앞 공원을 함께 걸었다. 거리는 따뜻한 가로등 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어머니는 천천히 아들의 팔을 잡았다. 진원아, 네, 어머니. 이렇게 내 옆에서 걷는 게 꿈만 같구나. 진원은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도 그래요. 이 순간이 오래도록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길을 걸었다. 그리고 멀어지는 화면 속에서 둘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이란 단어를 떠올릴 때 물질적인 성취나 사회적 지위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성공은 무엇일까요? 김진원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버려졌다는 상처 속에서 외로이 살아왔고 세상을 향한 분노와 상처를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왔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외로움은 아무리 많은 부와 권력을 쌓아도 채워지지 않았죠. 그러나 어머니와의 재회를 통해 그는 점차 깨닫게 됩니다. 가족이란 함께 밥을 먹고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행복이라는 것을요. 비록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고 아픔이 많았지만 결국 서로를 향한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진원은 마지막 순간 세상 앞에서 당당히 선언합니다. 이분이 제 어머니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주는 울림은 그가 이룩한 어떤 사업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바쁜 삶 속에서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가족, 사랑, 진정한 행복. 어쩌면 너무 익숙해서 혹은 너무 멀어진 것 같아서 외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혹시라도 오랜 시간 연락하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용기가 나지 않아서 미뤄왔던 말이 있다면, 오늘 한번 용기 내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 한마디가 우리 삶의 진짜 행복을 찾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사연이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